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었던 6월 전반부 소식 영상입니다. 6월 13일 주주총회 이야기를 시작으로 2분기 인도량 분위기, FSD와 에너지 관련 소식과 기타 소식들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가 승인이 되느냐였습니다. 델라웨어 판결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받기로 했던 보상이 취소될 위기였으나 이번 주주 투표를 통해서 머스크가 다시 보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73%의 동의를 얻었네요. 이로써 머스크는 테슬라에 남아서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테슬라가 법인을 텍사스로 옮기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델라웨어에 법인이 있었으나 델라웨어의 보상한 판결 등의 악연으로 인해 텍사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텍사스로 법인을 이전함으로써 강력한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델라웨어에서는 법인세 8.7%를 냈다면 텍사스에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0.75%만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머스 로봇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프리몬트 공장에 2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무려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 로봇을 배치해서 투입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는 다르게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업은 미래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는 말은 없었죠. 어떻게 해서 25조 달러냐면요. 로봇의 미래 연간 수요는 10억 대이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10%라고 가정했습니다. 로봇 한 대당 판매 가격은 2만 달러, 로봇 생산 비용과 같은 총 비용은 1만 달러라서 로봇 한 대당 수익 1만 달러, 약 13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멀티플인 PER을 25배로 가정해서 곱하면 25조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한화로 약 3경 5천조 원입니다. 거기에 FSD로 인한 가치를 포함하면 30조 달러인데요. 이는 현재 시총 1위인 애플의 시가총액의 10배입니다.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에 비하면 55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현실이 된다면 테슬라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마어마하겠네요. 현재 젊은 사람들이라면 노후 대비도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트럭 램프업에 대한 상황을 공유해줬습니다. 현재 주당 1300대 생산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4월에 주당 1000대 생산 속도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8월에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면 생산 속도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당 25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자면 1년에 13만 대 정도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이제 미국 외에 다른 아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판매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해당 나라에 맞춘 맞춤식의 사이버 트럭을 내놓을 것이라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3분기부터 사이버 트럭이 연방 전기차 크레딧을 받게 되어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기대해 봅시다. 다음으로 신규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해줬는데요. 세 종류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스포츠카인 로드스터일 것 같고 다른 두 개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초에 신규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진 먼스터 투자가는 8월 8일 로보택시 이벤트 때 새로운 차량을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켜보고요.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가 작년에 비해 200에서 300% 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파워월 3는 놀랍고 몇 년 후에 메가팩 3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파워월 3는 5월부터 미국의 태양광 업체 썬파워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준다고 했고 캐나다로 진출했으며 이제 영국으로도 진출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슈퍼차저 팀을 대규모 해고하면서 슈퍼차저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해고했던 인력 중 핵심 인력들을 재고용했습니다. FSD와 관련해서 FSD가 큰 발전을 하게 되면 해당 버전의 FSD를 무료로 2주간 제공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FSD 무료 체험을 한 개 분기 연장해준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면 FSD 수익성은 떨어지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FSD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FSD 채택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2분기 차량 인도량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2분기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유럽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은 매출이 많이 증가했고 아마 그 기저에는 연방정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모델3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도 완만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의 연간 차량 누적 판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작년 2023년을 나타내고 보라색이 2024년을 나타냅니다. 4월에서 5월로 가면서 보라색 선이 파란색 선을 못 따라가고 처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5월 누적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역성장입니다. 이를 나라별로 보시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리는 유럽 국가에서 부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돼서 큰 감소를 보여준 것 같죠? 5월에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할부 금리를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테슬라 차량 구매 시 무료 슈퍼차징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에서 중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매김으로써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유럽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 중국 판매량을 보면요. 중국은 5월에 무이자, 저이자 프로모션 혜택을 톡톡히 받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작년 판매량을 거의 바짝 쫓아온 모습입니다. 4월엔 많이 부진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시 6월 첫째 주는 작년 16,400대에 비해 적은 12,000대를 판매함으로써 다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큰 기대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3분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이제 7월 2일이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는 7월 중순이지만 7월 2일에 2분기 전기차 판매량과 에너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실적 발표 때 맞을 매를 미리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때는 에너지 매출 성장이 지난 1분기와는 다르게 높게 나올 것이기에 아주 약간의 완충작용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중국으로의 FSD 진출에 대한 상황을 보자면요. 6월 5일에 바이두로부터 받은 중국 지도를 이용하여 테슬라가 FSD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4일에 상하이에서 10대의 테슬라 차량이 FSD 운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8월 8일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기가 텍사스에서는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이용하여 FSD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쪽 부분을 확장하여 거기에 칩을 배치하고 8월에 가동한다고 합니다. 한때 엔비디아의 칩을 테슬라가 아닌 xAI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는데요.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으니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 슬라이드는 테슬라 말고 엔비디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하여 향후 xAI의 10만 대의 H100과 테슬라의 5만 대의 H100을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내년 여름에 B200, 즉 새로 출시한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죠. 이걸 최대 30만 대 구입한다고 합니다. B200이면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H100보다 가격이 더 높을 텐데 내년 엔비디아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도 어김없이 에너지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영국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0.275 빌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에너지 장관이 미래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아마도 여기에 테슬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2030년까지 엄청 증가하면 그 차들도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도 생기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된 주식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타 소식들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테슬라의 전기차는 신규 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말레이시아에 많지는 않지만 판매량이 새로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인기는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라색 선이 올해고 파란색 선이 작년인데요. 보라색 선이 월등히 높죠. 이렇듯 신규 시장으로 잘 확장해 나가면 유럽에서의 매출 감소를 완화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임팩트는 크지 않을 겁니다. 기가 멕시코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짓기 시작한 건 아니고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내년 1분기 가동한다고 하는데 초기 용량이 40GW시 생산이죠. 그중 32GW시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CATL로부터 8GW시를 BYD로부터 납품받는다고 합니다. 보험에 관련해서도 노력 중인데요. 테슬라 보험이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온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반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렌 라벤이라는 분을 영입해서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다른 보험을 싸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FSD 버전 12.4.1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FSD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개 분기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